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비전을 비즈니스로 디자인해드리는 디자이너 이전입니다. 오늘은 디자인 세 번째 시간이에요. 베트남 시장에 대한 키워드 바로 두 번째. 자존심 체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어떠한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지 오늘은 목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조사한 다양한 브랜드 중에서도 가장 인상에 남는 브랜드를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바로 목을 꼽을 것 같아요. 목의 창립자는 디자이너 출신이에요. 디자인 자체로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베트남 자체의 정체성을 담는 것이 곧 자존심이다. 그리고 베트남의 체면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녀가 어떻게 이 목이라는 사업을 하게 됐는지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오늘 6강 디자인 세 번째 제목으로는 자기 결정권을 가진 주인 의식이라고 잡아봤습니다. 네, 이 장표는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계속 리마인드 차원에서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 여기에 있는 시장에 대한 이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소비자들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자존심과 체면이죠. 지난 시간에 가족주의에 이어서 베트남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자존심과 체면의 뿌리는 유교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사람들도 우리나라처럼 과거 제도가 있었는데 무려 1919년까지 이 과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트남은 사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학구열과 교육열이 굉장히 높고요. 사교육도 발달해 있고 또 성인들의 자기계발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은요. 제가 2013년에 지역 전문가로 활동을 할 때 호치민 경제대학원의 일종의 MBA 코스예요. 미니 MBA 코스로 최고 경영자 과정에 있었는데 사실 저는 좋은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이 과정에 참여를 했지만 굉장히 열심히 학고열에 불타는 그런 사장님들을 보고 큰 인상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같은 경우는요, 베트남 학교 근처에서 아이들을 픽업하러 온 부모들의 행렬들이에요. 베트남에는 러시아어가 2번 있다고 할 정도로 학교 등하굣길 굉장히 차가 막힙니다. 여담으로는 이런 부모들이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학교 근처에 편의점들이 많이 발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교의 체면의식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도 역시 있어빌리티를 굉장히 추구해요. 우리나라도 한때 그 스타벅스 된장녀라는 말이 있었죠. 베트남의 많은 여성들이 스타벅스를 이용하고 이런 것들을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남기면서 자기들은 스타벅스와 같은 고급 브랜드를 소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은근히 보여주는 그런 과시형 소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요, 메디케어라고 베트남의 최초의 헬스 앤 뷰티 스토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다른 게 눈에 띄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매장 앞에 매대나 평대를 놓고 프로모션 상품들을 밖에 진열해 놓으면서 고객들에게 그 미끼 상품으로 제시를 하는데요. 솔직히 베트남 사람들도 저렴한 상품을 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품이 밖에 내놓아지고 있고 그거를 고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누군가가 보는 거를 굉장히 의식을 합니다. 자기는 속으로는 저렴한 거를 사고 싶지만 남들에게 그런 모습을 결코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습성이 있는 게 바로 베트남 사람들이죠.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베트남에서 어떤 소매점을 한다고는 할 때 그런 프로모션 상품은 매장 안쪽에 비치를 하셔야 되고요. 절대 밖에 내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베트남에 가보시면요. 이 매장 안쪽에 카탈로그 형태로 그 프로모션 상품을 안내를 해주는 게 있고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요즘엔 그런 것들을 많이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으면 고객들은 이 매장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그런 상품을 숙지하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다이렉트로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사러 가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뚜레쥬르 1호점의 모습인데요. 오토바이가 아주 잘 정리가 돼 있죠. 베트남도 체면이나 자존심 때문에 이 오토바이 발레스 파킹 서비스를 해줄 때 있어서 오토바이의 종류를 보고 약간은 차별을 합니다. 제가 지역 전문가로 활동을 했을 때 오토바이를 타고 싶었지만 회사 규정상 오토바이를 살 수가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현지인처럼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대안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이때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뚜레쥬르에 갔을 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다른 데서 그냥 차별을 받으면 그러려니 하고 그냥 신경을 안 썼는데 여기 뚜레쥬르에서 발리 파킹을 해주시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마치 저를 손녀딸을 보듯이 완전히 반기시면서 물론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제 자전거를 파킹을 해주시고 제가 뚜레쥬르에 들어가서 한 1시간 넘게 일을 하다가 나왔는데 알아서 제 자전거를 갖다 주시면서 다음에 또 오라고 하셨을 때 제가 굉장히 감동을 했거든요. 베트남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자존심을 높게 세워주고 이렇게 체면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황금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한테 해주는 황금률 서비스가 있다라는 거. 이런 점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비즈니스를 하실 때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트남 사람들의 이런 자존심과 체면과 관련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베트남어로 목스의 글자고 여기 밑에 성조가 찍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을 때 목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저는 목스의 CEO가 굉장히 인상에 남았어요. 나이도 굉장히 어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 이제 미국으로 가서 디자이너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한 7년 정도 아주 경쟁적인 사회에서 그리고 인정받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과도 되게 비슷하죠.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노르웨이에 가서 1년 정도 살면서 갑자기 아무도 자기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고 자신을 증명해 볼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서 내가 원하는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숙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깨달은 것은 바로 베트남 사람인 나와 베트남이 연결되는 것, 바로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죠. 우리가 여행을 가는 이유도 그 여행지 안에서 있으면 자기가 있던 원래의 장소에 자기 모습이 보입니다. 한 역시 외국에서 오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베트남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그녀에게 크게 다가왔던 거죠. 그리고 그녀는 디자이너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정의를 하면서 진정한 문제를 들여다보고 진정한 수요를 파악한다라는 미션을 세우게 되고요.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정체성, 본질을 파고드는 점, 그리고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것을 이 몫이라는 브랜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베트남의 기술력이죠. 우리도 다 알다시피 베트남은 OEM, ODM의 산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 메이드 인 베트남일지라도 브랜드가 붙은 건 소비자들이 좋아하지만 브랜드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메이드 인 베트남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도 한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녀는 디자인 자체가 브랜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고객을 꼭 세그멘트를 나눠야 되냐? 그거는 고객을 차별하는 거다라는 생각의 역발상을 이 몫이라는 브랜드에 다 담습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거는 이 세계화의 시대에 그리고 특히 전쟁으로 굉장히 많은 문화들이 섞인 베트남에서 모든 베트남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것으로 그녀는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그 해답을 찾아가면서 이런 브랜드를 만들었죠. 이 사진은요, 베트남에서 좀 트렌디한 제 친구가 직접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몫의 오리지널 디자인이에요. 이 겉에서 멀리서 보면 이 신발의 윗면은 굉장히 심플하죠. 그리고 끈이 있지만, 있는 자리만 이렇게 남아있지만, 그 끈이 보이질 않죠. 그냥 스티치로서, 아, 여기에는 끈이 있었구나. 끈의 자리구나. 라는 걸 그냥 알려줄 따름입니다. 하지만 이 신발 뒷면은 굉장히 복잡하죠. 위는 심플한데 아래는 복잡합니다. 보통 우리가 만나는 신발 겉은 화려하지만 이 바닥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데 그와 참 대조적이죠. 몫이 드러내고자 했던 베트남의 정체성, 그게 바로 개조인데요. 이 바닥에는 바로 베트남의 정체성을 담았어요. 이 모양은 베트남의 해안선이고요. 그리고 베트남의 벽돌 무늬를 여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옆면에는요, 이렇게 물결 무늬가 있는데, 이게 바로 홍수가 넘실대는 베트남의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담아서 물 위에 걷는 듯한 느낌을 이 신발에 담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베트남 사람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족주의 때문에 가족들과는 모든 걸 터놓지만 사실 가족이 아닌 사람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게 베트남 사람들의 성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이렇게 멀리서 보면 잘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숨기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여기에 뭐가 있는지를 다 보여주는 게 바로 베트남 사람들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베트남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해서 담았습니다. 물론 이제 디자이너로서 다양한 디자인을 신발에 담을 수 있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소비자에게는 많은 다양한 디자인을 제시해서 그중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걸 고르게 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한에게 해줬다고 해요. 하지만 한 입장에서는 디자이너로서 물론 그걸 할 수 있지만 자신이 100% 만족하지 않는 신발을 내놓는 게 그녀의 핵심 가치에는 맞지 않았던 거죠. 그녀는 대신 베트남을 상징하는 아열대의 색깔, 즉 진한 물에 젖은 그런 아열대의 색깔을 담아서 이렇게 신발의 색깔들의 베리에이션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이 신발 자체를 보면서 이게 바로 베트남이구나라는 게 제 가슴에 쏙 와닿아서 이 한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정체성에 대한 것, 본질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역발상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네. 여러분, 오늘도 디자이너와 함께 의미와 재미 발견하셨나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Come on! and fly.